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 오늘 서울시 시험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솔직히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좀 전에 정답 공개가 돼서 저도 이제 제가 그 확신하고 있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또 예, 정답이 달라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정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을 보고 참 만만하게 보지만 이렇게 너무 그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제한된 시간 한 50분 정도 시간 동안 최대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문제를 제가 상중하 이렇게 한번 난이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상이라 그러면 한 30% 미만의 학생들만 맞췄을 것 같다. 중이다 한 50%는 맞췄을 것 같다. 하는 한 80% 정도 맞췄을 것 같다. 이렇게 됐을 때 보통 20문제 중에서 이렇게 중이 한 10문제쯤 되고 상이 한 5문제, 그다음 하가 한 5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회화 문제 두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회화하고 이제 관용적 표현 come under fire, come under fire의 뜻이 뭐냐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는 되게 쉬웠지만 하나는 굉장히 어려웠다. 어휘 네 문제 나왔는데 다 아마 많이들 어려우셨을 거고 어휘 공부를 좀 꽤 하신 분들도 한 두 개 정도는 웬만큼 맞췄지만 나머지 두 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싶고요. 나 독해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이 6문제 중에서 독해는 그래도 문법 문제는 좀 쉬웠어요. 세 개 정도는 이게 문법 공부 기본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수월하게 맞췄을 것이고 중간 난이도 하나 그다음에 또 꽤 어려운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in a hot water냐 in hot water냐 이런 문제는 어를 언제 써야 되는지 아이고 세상에 그런 문제가 문법 문제에 나오는 건 이제 아주 드문 일인데 또 수처리 the a variety of shape and size 이게 틀리다 복수로 써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해는 8개 문제는 빈칸 한성이 4개 나오고 글의 종류 하나 또 세부사항 하나 논리성 2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 이 중에서 글의 종류 이거는 아마 많이들 맞히셨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좀 쉽지만 나머지들도 이게 상당히는 좀 어려워서 아마 이번 시험에 그 영어 이 평균 점수는 굉장히 떨어질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국가직 얼마 전에 우리들 되게 충격을 받게 했던 국가직보다도 이번 서울시는 더 어려웠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근래 한 5, 6년 정도 동안 이만큼 문제가 사람들 당황스럽게 하는 문제는 처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간단히 총평을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예측 불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뭐 선생님들이나 이제 누구나 시험에 뭐가 나온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뭐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뭐가 안 나올 줄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이건 절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사실 못 하는데 이번 시험에는 보통 이런 정도는 안 나오겠지 싶었던 문제들이 대거 나와서 그러니까 참 전형적인 문제는 아주 소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서울시는 진짜 영어 실력자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 수험생이나 또는 수험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서울시에서 영어를 써야 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은데 또 막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글을 쓴다거나 또는 뭐 읽고 한다거나 이런 또는 외국인이 또 외국에서 이제 도시나 교류를 하느라고 사람들이 왔을 때 서울시 공무원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니까 영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수준이 되는 친구들을 뽑겠다라는 피력을 굉장히 명확하게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보면 이번 시험 이제 7급 시험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7급 시험은 여기 제가 NYT라고 제가 썼는데 뉴욕 타임스라고 그러니까 뭐 신문인데 그 신문이 이제 상당히 이제 수준이 있는 신문이죠. 지금 지문 중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길이가 있는 지문들은 거의 뉴욕 타임스라든지 또는 그냥 타임스 혹은 옥스퍼드 대학의 뭐 도서 리뷰 이런 데서 글을 뽑은 거예요. 또 원문을 제가 찾아봤을 때 그 책에서 나온 것들도 보면 그 책들이 교수님들이 볼 만한 책 그러니까 그냥 학부생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이렇게 연구하시느라고 보는 책에서 이렇게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건 보통 9급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고 7급에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이후로 7급 문제가 없어지면서 9급이라는 시험이 이제 그 예전에 7급 지금의 이제 지금까지 7급이 가졌던 그런 정도의 난도로 시험을 내겠다 하는 피력을 그런 표시를 이번 시험에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방직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워낙 이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워낙 인기 직종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는 앞으로도 꽤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늘 알다시피 공무원 시험의 관건은 영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영어를 좀 기본을 튼튼히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뭔가 출제 포인트, 출제 경향 뭐 이런다는 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본 실력을 꾸준히 닦는 것이 결국은 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문제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문제는 되게 쉬웠고요. 이제 Do you have any vacancies에서 빈자리가 있느냐?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없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I should have made a reservation. 예약을 했어야 했네요. 라고 하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빈자리가 없다. 이거면 되겠어요. 근데 1번을 보면 몇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빈자리 있고 없고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 X를 하고 그다음 여기는 we are completely booked 할 때 이 book이 예약이 다 됐다라는 말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고 그다음에 3번, 4번을 살짝 보고 아니구나 하고 넘어갔겠죠. 아까 1번이 이번 시험에 아주 드물었던 하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고 여기 carousel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carousel을 아마 아시는 분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많이 해본 사람, 외국에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공항에 가기만 하면은 공항에 이렇게 그 짐 돌리는 거, 짐 놓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그걸 캐로셀을 한다는 걸 좀 알겠지만 그런 사람은 이제 극소수죠. 단어를 몰랐을 텐데 맥락을 보면 I'm new here at this airport에서 공항이라는 걸 집으셔야 되고 Where can I get my baggage 하면은 짐을 어디서 얻느냐? 그러니까 Please check at carousel number 2.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이 요 두 말을 연결해서 이제 짐을 놔두는 그 짐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겠구나. 이게 빙빙 돌아가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었다면 그걸 갖고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your baggage? 그래서 짐에 뭐 특별한 거 있냐 하니까 나는 500와트 마이크로웨이브가 있는데 거기에 캐루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캐루셀이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요 말이 이제 전자레인지 이거 이제 아셔야 돼. 그걸 알아야지 좀 풀 수가 있고 전자레인지에 캐루셀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캐루셀은 무슨 말일까? 그럼 전자레인지에 빙빙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하기 물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 뒤에요. By the way, what are you planning to do first in your trip to Seattle? 죄송하지만 저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뭘 할 계획이냐 이러니까 마이너스 랜딩이라는 데서 제가 물을 안 갖고 오는 실수했네요. 캐루셀을 타려고 그런다, 타고 싶다 이러면 이때 이 캐루셀은 회전목마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캐루셀의 대표적인 두 가지 뜻, 이거 돌아가는 그것과 그다음 회전목마는 좀 아시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아까 그 마이크로웨이브하고 연결하기도 좀 상당히 어려웠고 뒤로 가다 보면 캐루셀을 입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옷이잖아요 캐루셀이. 그래서 옷하고 이 빙빙 돌아가는 게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셔서 답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고 아닌 분들은 뭐 두루두루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 하다가 아마 좀 놓치기 쉬운 문제였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답을 하자면 설명을 드리자면 캐루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짐 찾을 때 하는 캐루셀과 그다음에 놀이시설의 회전목마 하는 캐루셀과 그다음 그 전자레인지에서 돌아가는 이것은 전부 캐루셀을 하겠지만 옷의 이름은 아니다 이런 걸 물어본 거죠. 예,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번이 나온 이 지문은 내용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빈칸 기억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뭐냐 하면은 In books I had read에서 내가 읽었던 책에서 from time to time 가끔 보면 when the plot called for it 해서 어떤 그 이야기가 요청을 할 때 이런 얘기는 좀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책 얘기다 이걸 잡은 다음에 누군가가 이것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난다 이래서 이제 기억에 들어갈 말이 마이너스라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무엇에 여기 들어갈 말이 뭔지는 이제 그 다음을 읽어봐야죠. A person would leave a not so very nice situation에서 여기 not so very nice 전체가 situation식한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을 떠나고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은 딴 데로 가요. 근데 그 딴 데가 훨씬 더 나은 곳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long이 동사로 쓰였어요. 갈망하다라는 동사고 long to go back where it was not very nice 해서 그닥 좋지 않은 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고백이라고 하는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 딱 잡으면은 이제 그러면 답은 나오죠. 선택항을 보면 이제 drowsiness, hysteria, depression, homesickness 중에서 이 homesick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집을 여기서 아파한다는 거 이제 집에 가고 싶어하는 향수병 이걸 말하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하고 이 정도는 아주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그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였다 싶습니다. 뒤에 이제 힌트가 상당히 분명했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에서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 때문에 답이 되죠.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이제 if부터 보면 if I 어쩌고 저쩌고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했다면 나는 큰 회색 어떤 이 공간을 그릴 것이다. 근데 그 큰 회색 그 둘레에 주변에 뭐로 둘러싸여 있냐면 까만 게 있고 더 까만 게 있고 더 까만 게 있고 그래서 그나마 그 회색이긴 했어도 그쪽이 좋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if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 요거 이제 가정법을 넣어야 된다는 건 아셨을 거예요. 선택항을 보면 if절의 가정법에 만약 그래야 한다면 나는 뭐뭐일 거다. 이렇게 이제 우드라는 이 일 거야라는 추측을 말하는 것은 주절에 있어야 되죠. if절이 아니라. 그래서 주절에 우드를 넣은 이제 요 두 개의 선택항 중에서 고민을 하셨을 거고 if절에는 have pp가 아니야 아니면 had pp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정법이니까 have가 아니라 had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문제는 뭐 그야말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도 이 정도는 약간 중 정도에서 중하 정도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지문 자체가 아주 쉽진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 좀 있게 풀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뭐 가정법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가 깔끔하게 나온 문장이어서 이 정도는 그래도 좀 할만했죠. 그다음에 5번은 좀 쉬운 문제였어요. 문법 중에 보면 고양이들이 cannot see 하고 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치사를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despite 먼저 버리셨을 거고 nonetheless는 부사니까 또 이런 품사 아마 아실 거고 이런 걸 먼저 빼고 나면 do하고 while이 종속 접수니까 이건 괜찮고요. 그 다음 전치사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의 눈들이 훨씬 더 민감하다 하고는 빛에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sensitive하다 그러면 어디에 할 때는 to를 쓰지 s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평상시에 이제 sensitive to something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놔야 되기도 하고 at하고 to의 차이를 보면요. at은 이렇게 화살을 쏴가지고 탁 맞히는 이럴 때 s 써요. 근데 to는 이렇게 던져서 서로 이게 접촉을 하고 누구에게 건네주고 이럴 때 to를 쓰는데 민감하다는 건 뭐 이렇게 화를 쏘고 뭐 누구한테 공격을 하고 총을 쏘고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경우니까 어디에라는 말을 to를 쓰는 게 딱 적합한 상황이죠. 뭐 근데 이런 설명을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은 채로 시험장에서만 하면 되게 당황스럽고 평소에 어떤 전치사가 어떤 형용사나 어떤 명사에 잘 연결되는가를 공부를 해야지 이게 좀 잘 풀릴 문제다 싶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이번 시험 전체 난이도에서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었다 싶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 6번 같은 게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그러니까 come under fire가 무슨 말인지는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근데 선택항에 이게 추측을 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그 외무부에서 그 뭔가 불 밑에 들어갔다니까 이제 불 밑에 있으니까 굉장히 큰 화를 입었다는 얘기고 그 많은 이제 수백 개의 번역 실수들이 있었다. 그 해외 거래 무역 거래에서 이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영어를 하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외무부에서 이런 실수를 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난처한 처지에 놓였을 거라는 거는 수축을 했는데 1번에 마커리한 단어를 대부분 모르실 거고 그다음 난처한 처지가 이제 악명이 높아졌다. 이것도 답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ourt flag의 flag은 제가 생각할 때 아무도 모르는 단어 입니다. 그리고 was investigated 하면 조사되다라고 뜻은 아셨을 텐데 이게 굉장히 이제 난처한 처지에 취하는 것과 조사되다가 사실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아마 뭔가로 찍으셨을 거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답은 이제 이게 되는 거는 저도 컴퓨터에 찾아봤고 flag이라는 말이 catch flag이라는 게 그런 이게 화를 입다 그런 표현이래요. 그래서 뭔가 설명의 여지가 없고 여기서 그 관용적 표현이 나왔는데 선택항에서도 또 굉장히 모르는 관용적 표현이 난다는 건 이런 경우는 저는 사실 되게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난이도고 뭐 대부분 알고 맞힌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을 갈게요. 7번에 이제 어디를 물어봤냐면 circumvent 이 단어에 이제 그 밑줄이 그어졌고 동요가 뭐냐 그랬는데 이 문제도 좀 난처했던 게 뜻은 아실 거예요. 네바다, 뭐 뉴멕시코, 텍사스, 유타 이런 데에 있는 lawmakers 입법자들이 are trying to pass bills.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they will allow somebody to 동사 이래가지고 여러 주들이 daylight saving time laws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 summer times라고 그러니까 여름 되면 좀 일찍 출근하고 뭐 일찍 퇴근하고 요러는 요 법안을 썰컴멘트 하게끔 허락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동요가 뭐냐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어려운 단어죠. 이 썰컴은 빙 돌다고 벤트는 오다여서 이렇게 직접 오지 않고 빙 돌아온다라는 게 살짝 피한단 말이거든요. 근데 단어를 혹시 모르시더라도 이게 내용상 추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썰컴멘트가 이제 빙 돌아오다 살짝 요거를 피한다 살짝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선택하게 보면 cramp 아마 많이 모르셨을 거고 maintain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maintain이나 reestablish는 쉬운 말인데 이런 게 유지하다 또는 재설립하다라는 거는 이제 circumvent처럼 피한다라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먼저 뺀 거죠. codify나 cramp라는 두 개 단어는 상당히 학생들 많이 모르는 단어고 이제 codify는 이거예요. 코드라는 게 왜 우리가 이제 뭐 인코딩한다 이런 말 할 때 코드가 뭐 암호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어떤 문서, 문건 이런 말이 돼서 codify 하면은 성문화시키다 어떤 데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분명한 문안이 되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사실 보통 circumvent가 어렵기도 하려니와 그 단어의 동의어로 이렇게 그 cramp는 경련 이렇게 막 움츠러들고 조이고 또는 뭔가 꾸기고 이런 식의 말인데 뭐 사람 이제 되게 인상 구겼다 뭐 이런 말 그 사람 스타일 구겼다 이런 말 할 때도 cramp를 써요. 이렇게 움츠러든다는 말인데 보통 이 말이 서로 동의어 관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개 중에서 그나마 찾자면 그래도 대상 뒤에 나오는 목적어에 뭔가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찾게 하는 이제 그런 좀 특이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도 이 단어의 뜻을 아셨다면 이게 워낙들 긍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걸 답을 하는 그러나 여전히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싶습니다. 8번으로 가죠. galvanize도 아마 galvanize라는 단어는 그 사실 좀 난도는 있지만 이제 그래도 꽤 많이 쓰는 단어고 galvan 요 부분이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의 무슨 그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전기 자극을 해가지고 뭐 개구리 뒷다리에 전기 자극을 하면은 개구리가 수축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들 galvanize라는 말이 몇 차례 이제 독해 지문에 등장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기 자극하다라는 말이고 내용을 해석해 보면 Moscow's annexation 이런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학생들 잘 모르실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걸 모른다면 넘어가면 이제 크림 last year 하면 크리마 이게 뭔지도 모르셨을 거고 근데 이제 마스코우가 러시아라는 건 아셨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크림 어쩌리를 지난해 뭘 했고 and it's meddling in the conflict in eastern Ukraine 하면은 요 단어를 대부분 아셨을 테니까 뭔가 그 러시아가 갈등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동구권에서 뭔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나토를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이제 앞뒤 맥락을 보더라도 역시 galvanize를 모르고서는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전기 자극하다란 말이고요. 그래서 전기 자극하다가 여기 이제 보면 spur는 말 타고 가다가 빵 발을 쳐가지고 박차를 가하다 이런 말이니까 갑자기 확 행동하게 하다 이런 말로 이제 이게 답이 되겠고 나머지 선택한 요거 요 두 단어는 파워드 표제어로 나와요. 파워드에 제가 파워드란 책이 500개의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확장시키는 이제 그 책에 보면 어피스가 여기 피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달래다 평화롭게 하다 또 justify는 여기 just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당화하다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말이라는 거는 아마들 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빼고 나면 둘 중에서 뭐를 고를 때 아이고 galvanize를 모르고서는 정답을 하기는 여전히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시험이 뭐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긴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우리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단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 단어를 많이 안다는 게 여러분 참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공단기에서 저희 커리큘럼 소개하는 강의를 하면서 사실 어휘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에 100개 외우고 100개 까먹고 그러니까 외우는 대로 막 자꾸 까먹고 그러는 게 어휘잖아요. 그래서 말이 쉽지 단어를 풍부하게 많이 안다는 거는 그냥 말만 쉬울 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여러분이 galvanize를 그냥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은 오늘 잠깐 외웠다가 금방 잊어먹고 계속 그러는 거니까 더 기본적인 단어를 튼튼하게 해놓고 그래서 그걸 하고는 이제 독해 안에 조금씩 보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galvanize 그냥 외우기는 어렵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구리 뒷다리 전기 자극하고 그래서 zzz 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 단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다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단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붙였다 뗐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고 이번 이제 제대로 깊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가셔야 될 텐데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corporal이란 단어 이건 제가 한번 칠판을 써서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경우는 아마 한 중난이도 정도.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쉬운 단어는 결코 아닌데요. 이제 맥락이 좀 쉬웠어요. The frequency and the severity of corporal punishment varies widely. 이러면 corporal이란 말이
벌을 지금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같은 뭐 세계 정세, 외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벌을 주는 형식을 수식하는 형용사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파워드라고 이제 제가 500개 단어 하는 그 책을 보면 그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incorporate라는 단어가 500개 중에 들어 있습니다. incorporate은 여기 이제 목적어를 뒤에다 쓰고요. 대상을 쓰고 요것을 자기가 포함하다, 자기가 이것을 흡수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 corp라는 말의 뜻이 몸을 뜻해요. 그럼 여기 이는 원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상을 자기 몸 안으로 가지고 오다니까 그걸 이제 흡수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 그 회사 이름 볼 때 corp 점 이렇게 쓰는 회사 많거든요. 이게 corporation 기업 또는 incorporated라고 해서 회사 이름을 기업체 할 때 inc 이렇게 쓰는 그 기업체에 corp가 들어가고 또 몸이 아주 좋은 체격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육중하다 이렇게 해석한 단어 corpulent에도 이 corp가 몸으로 들어가죠. 그것 외에도 뭐 시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말에 corp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공부해도 그 단어에서 관련 지은 말들을 이렇게 자꾸 보고 나면 이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아도 corporal을 읽어보면 요거는 몸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 붙인 거니까 corporal은 몸의 이런 말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도록 응용력이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지 낱낱이 단어를 다 따로따로 외운다는 거는 제가 어휘 강의를 20년을 해왔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쭉쭉 유추시키고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로 단어를 이제 단어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몸에라는 거니까 선택항을 보면 이번엔 좀 쉬웠잖아요. 선택항이. 그래서 보면 여기 physical이라는 말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렇게 되니까 답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심리적이고 physiological은 이제 여기 psychological이 심리적이고 physiological은 생리적인 그러니까 생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내분비 호르몬 다니고 뭐 그러는 얘기여서 이제 또 이 얘기랑은 또 많이 다른 것이죠. 하여튼 만만치 않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로 넘어왔네요. in a hot water에서 어가 없어야 된다.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맞추느냐. 많은 학생 뭐 이렇게 선생님들 해서 쓰실 때 이러죠.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는 in hot water다. 얘 말은 되게 쉬워요. 근데 그러면 그 모든 표현에 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낱낱이 외워야 되느냐. 예, 그건 참 굉장히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어를 쓰느냐, 여러분. 어는 이럴 때 쓰잖아요. 뭔가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뭔가 구분이 될 때 쓰잖아요. 그 근거를 가져주시고, 요거를 낱낱이 다 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2번, 3번, 4번이 맞다라는 확신. 그리고 워러가 불가산 명사니까 물은 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됐다고 특별히 어를 써야 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면 The cartoon character in SpongeBob SquarePants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스펀지밥이 is in hot water냐 뜨거운 물 속에 있다. 한데 여기 어가 필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water는 불가산 명사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줘야겠고요. 다음에 from a study하고는 하나의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가 suggesting that 이러면 요 ing는 언제 쓰는 거예요? 능동일 때 쓰는 거죠, 여러분. 진행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이 연구가 대절을 이렇게 암시하고 제안한다. 그러면 능동이니까 ing 쓴 건 분명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요거는 잘 모르겠다. 근데 suggesting은 확실히 맞다. And the watching just 9 minutes of that program 하면 그 프로그램이 있고 요 스펀지밥 그 스펀지밥의 구분을 보는 것. 이러면 이 구분이라는 게 이제 그 프로그램 전체의 부분이니까 우리나라 말의 의라고 해석도 잘 되고 구분이 프로그램의 구분인데 어부가 틀릴 리는 없다라고 이 전치사에 대한 센스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맞을 거야 이렇게 해두시고 can cause short-term attention and learning problems in 4-year-olds 이런 말 할 때 여기 보통 이런데 이제 s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또 문제가 나오곤 해요. 여러분들은 4살 여기다가 s를 쓰는 게 맞을까 그런 것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 전치사 인이 맞을까? 사실 이 전치사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하기를 이제 이래야죠. 이제 단기적인 attention, 그러니까 집중력이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학습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이 이 4살 배기 애들 속에서 생긴다. 이런 말이 이제 말이 되느냐. 그러면 4살 배기 애들이 있고 걔들 속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who는 틀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아, were 앞에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표현에 여러분들한테 in hot water지 in a hot water가 아니야 이걸 따로 외우게 한다는 거는 그건 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유는 그러하여 이제 여러분들 2, 3, 4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센스를 키우시고 그다음에 명사를 볼 때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를 이 문제가 잘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요구하고 있죠. 자, 그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fail이라는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fail 다음에 어떤 행동을 실패했느냐 할 때 fail to를 써야지 fail ing를 쓰면 안 된다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enjoy ing, finish ing 이렇게 외웠던 분들 중에 fail to 동사 이걸 외우신 분이 많을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공통영어라는 책을 쓰는데 그 공통영어 바로 1장에 이렇게 나와요. to는 할 일, ing는 한 일인데 그러니까 fail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된다. fail은 실패하다 다음에 나오는 활동은 이제 사실은 전에 하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영화에서는 그걸 하려다 실패했다라고 fail 다음에 하려고 되게 애썼다라는 걸 항상 to로 표현을 하니까 fail을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fail하고 그다음에 refuse 거절하다라는 말 다음에도 사실 이걸 이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 할 것을 거절한다 라는 한국어처럼 이 뒤에다가 to를 쓰니까 주의를 하시고 또 hesitate이란 동사도 이게 주저하다니까 이거 할지 말지 이렇게 되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도 항상 to를 쓰니까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 다음에 to를 쓰는 것은 꼭 외워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시험장에서 생각하고 뭐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니까 이거 세 개를 꼭 기억하라고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enjoy ing, finish ing 여기서 결국 끝내시면 안 되고 언제 to를 쓰고 언제 ing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봐주셔야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쓰는 거라서 많이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얼마큼 이걸 맞다고 확신을 했을지. 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제 Jewish refugees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파워드 표제어고. 그래서 이제 유태인 난민들을 환영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뭐한 후냐면은 그 전쟁 후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쟁 후에 해석이 잘 됐으니까 맞다 하셨을 거예요. after 다음에는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절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명사를 쓰기도 하죠. 이렇다면 이제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그다음에 which cause 다음에는 그들이 한 실패가 무엇을 야기했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딴 곳으로 이주하게끔 딴 곳에 이민을 가게끔 야기했다 했는데 여기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 cause라는 말이 cause 한 다음에 사람을 쓰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이제 전치사 to처럼 저쪽을 얘기하는 to를 써야 되는데 동사 원형을 썼기 때문에 틀리다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사실 요새 종종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왜 사역동사 make somebody 이러고 나면은 동사 원형을 써야지 to를 쓰면 안 되죠. 그러나 let, make, have 이렇게 세 개의 동사 외에는 대상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쓸 때 to라든지 ing라든지 이런 걸 붙여줘야 되지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된다라는 문제 뉴스 좀 자주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절대 좀 상난이도 이렇게는 볼 수 없고 중 내지 하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어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번 it was a little past 5 p.m. 하면은 a little이 약간 이런 말로 이제 정도부사 조금 이런 말로 해석이 된다는 거는 많이들 아마 이렇게 맞다 싶었을 겁니다. 그다음 뒤로 가면 그때 이제 16명이 모여서 cross-legged 다리를 이제 꼬고 앉았고요. 그다음에 in a circle 동그랗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blushing at the strangers 할 때 이 blush라는 말은 이제 얼굴이 붉어진다는 말인데 낯선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낯선 사람들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다음 이제 the strangers를 설명하는 형용사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들이 알았는데 이게 대절에 이제 know의 대상인 대절에 생략을 했고 they'd be mingling with for the next 2 hours에서 다음 2시간 동안 mingling with 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mingling with가 맞나 아니면 mingled with가 맞나 능동인가 수동인가 이런 것들을 살짝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고민이 됐을 거고 밍글이란 단어 자체를 좀 모른다 이러신 분도 많았을 텐데 이거는 믹스하고 밍글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섞여 이렇게 지낸다 같이들 이렇게 엉겨서 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유보를 두고 뒤로 가보면 wearing figure hugging tights and sleeveless tops in a variety of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wearing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이제 분사구문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
뭘 입고 있었냐면은 figure hugging 타이트를 입고 또 sleeveless tops 하면 sleeve는 소매예요. 그래서 소매가 없는 이 윗옷을 입고 그리고 이 옷들에 대한 설명인데 다양하다 하고는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양함이라는 명사는 다양하니까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거기 16명이 앉아 있고 그들이 모양이나 크기가 다양하다면 그 모양과 크기가 불가산명사적인 거예요? 아니면 다 각기 다르니까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말은 여러 모양들과 여러 크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S가 필요하다는 거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2번과 3번 이걸 고민하게 되셨다면 4번은 좀 쉽나요? 가서 보면 all but five were foreigners 할 때 여기 이 but을 외에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그리고 5명 외에 모두니까 이것을 복수로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본 것은 또 역시 아주 쉽다고 하기는 좀 그런 지점이긴 했으나 한 이제 합격을 가까이 두신 공부를 한 1년 정도 하신 분들 1년 반 정도 이렇게 좀 꾸준히 했다면 아마 저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ing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mingled with 이렇게 되면은요, 그들이 누구에 의해 다른 사람에 의해 섞임을 당했을 때는 수동태로 써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떠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서로 2시간 동안 이렇게 섞여 지낼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상당히는 자발적으로 섞여 지낼 거라는 거지 누구에 의해 섞임을 이렇게 당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능동형을 씁니다. 그래서 mingle with somebody 이렇게 써요. 예, 그 사람들이 누구랑 섞여 지냈다. 스스로 이렇게 지낼 때.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옷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복수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13번 넘어가죠. 시간이 30분이고요. 조금 천천히 얘기해도 되겠네요. 자, most of the art. 이 문제는 뭐 꽤 쉬운 문제였죠. 이번 시험에서는 아마 가장 쉬운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in the museum. 아까 1번이 제일 쉽고 그다음 두 번째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예술 작품을 수식하고 동사는 is from Italy in the 19th century에서 19세기 이탈리아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이제 뮤지엄에 전시된 이라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이제 본동사는 is기 때문에 본동사형을 쓴 is와 are 이런 것들을 먼저 빼고 여기 본동사가 나왔으니까 능동인지 수동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왜 여러분 그 a study를 수식하는 말 뭐 제안하는 암시하는 이러면 suggesting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연구가 대절 suggesting 다음에 나온 대절을 암시하니까 그 능동이었고 지금 여기 예술은 예술 작품을 이제 이렇게 복수 처리하지 않은 건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예술 작품 대부분은 전시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전시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독해로 넘어왔습니다. 독해 문제가 참 종류 이거는 독해 중에 제일 쉬운 문제였고요. 먼저 읽어보면 New York City's Department of Education plans to announce on Wednesday that it will lift the ban on cell phones in schools. 네, 여기 주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cell phones 위에 부과된 어떤 그 금지를 이제 lift라는 동사가 그 금지를 해제한다, 들어올린다가 이제 붙여놨던 것을 이렇게 들어올려서 해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cell phones in schools, a person familiar with the decision said Tuesday.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 결정에 친숙한 한 사람이 그날 말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글의 종류는 사실 이제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겠죠. 선택한 보면은 뭐 광고도 아니고 이제 신문 기사에 가장 가깝다 생각하셨을 거고 셀폰 매뉴얼 절대 아니고 4번 좀 고민을 하셨겠지만 disposal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배포, dispose라는 동사는 이제 파워드 표제어로 나오는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법안 발표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안 발표문이라기에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뒷부분을 읽어봤을 때도 이런 이제 딱딱한 어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답을 잘 하셨을 거고 뉴욕 타임스에 나온 기사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15번 순서 맞추기 문제. 여러분들이 순서 맞추기 문제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그 아까 14번 같은 그런 문제들은 좀 이렇게 쉽게 맞춰놓고 그다음에 15번, 16번 이 순서 맞추기 문제들 그쪽에서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을 하셔야죠. 이 순서 맞추기 문제는 앞부분에 한 각
문장들의 앞부분을 표시해서 선택항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지금 제가 1번하고 2번을 미리 지워놨는데요. 이렇게 4개 중에서 객관식 문제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먼저 지우고 그래서 본문하고 선택항을 자꾸 왔다 갔다 거리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수월해지실 거예요. 제가 본 것은 먼저 기억에 The butterfly defect addresses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The butterfly defect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 문장을 시작하겠느냐, 글의 문단을 시작하겠느냐가 좀 이상하다. 뭔가 첫 문장은 좀 우리가 아는 얘기, 좀 이렇게 익숙한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첫 문장부터 빵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 좀 이상하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but 이렇게 글을 시작할 리도 없잖아요. 근데 but은 역접이고 잠깐 읽어보니까 but rapid globalization has also created concerns 하니까 but 다음에 포인트는 이 글의 아마 주제가 글로벌리제이션일 거고 빠른 글로벌리제이션이 세계화가 걱정을 또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이 문장 앞에는 글로벌리제이션의 긍정적인 면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보니 디귿의 처음에 Global hyper connectivity and increased system integration have led to vast benefits. 이러면 이제 잠깐 생각했듯이 글로벌리제이션이 굉장한 혜택들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순서가 나온 것은 디귿 다음에 기억이 나와야 된다라는 순서가 매우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디귿 다음에 기억이 아니라 니은. 좀 전에 니은.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게 분명해졌으니까 선택항을 보면 디귿 니은으로 여기 잘 했고 그다음에 여기 디귿 니은 잘 됐고 그다음에 여기 디귿 니은은 잘 됐는데 근데 여기는 니은 디귿 했으니까 먼저 지우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문장 butterfly defect라고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문장이 첫 문장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요 2개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리을과 기억이 이제 니은의 끝에 어떻게 잘 붙는가 이걸 보려는 거죠. 그러면 자 니은의 끝에 기억이 맞는지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올라가서 니은을 이제 잘 읽어봤어요. 걱정을 만들었다. 왜냐하면은 The repercussions of local events now cascade over 이런 단어들이 이게 여러분이 참 알기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게 떨어지고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폭포를 얘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읽으면 단어들을 뭘 쓰나 이렇게 보면은 이 글이 고등학생용 글인지 아니면 대학생용 글인지 아니면 전문가용 글인지 이런 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번 서울시에 나왔던 지문들은 거의 대부분 대학생 이상의 사람들이 보는 글이다라는 거를 이제 글 안에 있는 문장 구조나 단어들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 교재에 보면은 지문들이 되게 좀 애기들 지문 같은 것들 또 특히 문법 책에 보면 되게 쉬운 문장들 이런 걸로 평상시에 공부를 하다가 이 글을 읽으면은 굉장히 좀 난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들의 영어 실력의 어떤 그 수준이 좀 높아져야 그래야지 이제 그래야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캐스케이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폭포예요. 다시 보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 사건들의 반향 설명하자면 긴 단어인데 이제 지진이 꽉 나고 나서 두두두두두두두 그 다음에 나오는 여진 같은 거 그 여진들이 이제 뭐 위에 폭포처럼 떨어지고 있냐면 그 국가적 경계 자기 국가 내에 들어오고 있고 또 fallout 이거는 낙진을 얘기해요. 그 왜 화산 나고 나서 떨어지는 거 아니면은 원자폭탄 꽝 하고 나면 밑 떨어지는 거 그걸 fallout이라 그래요. fallout of financial meltdowns and environmental disasters affects everyone 해서 지금 이제 대충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한 지역의 문제가 다른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자기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여기저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걸로 이제 파악이 되죠. 그렇게 좀 잡아내셨다면 그 뒤에 기억이 어떻냐. 자, 그럼 올라가 보면 The butterfly defect는 addresses the widening gap between systemic risks and their effective management에서 지금 앞부분에 글로벌리제이션의 장점과 단점, 그다음 심각한 점을 얘기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butterfly defect라고 하는 프로그램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이 갭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갭은 이것과 이것 사이의 갭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글은
사실은 이제 버터플라이 디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앞에 먼저 깔아줬다 이거죠. 글로벌리제이션은 좋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버터플라이 디펙트가 처리합니다. 이게 좀 흐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리을을 뒤에다 붙여본다면 it shows 이러는데 it이 뭐겠느냐 이거예요. it이. 그래서 이제 내용을 맞춰보면 it은 the butterfly defect라고 자기가 원래 소개하고자 했던 그것을 it으로 받은 거고 그 책이 뭘 보여주냐면 How the new dynamics of turbocharged globalization 하면 이제 터보로 충전이 된 듯한 엄청 힘이 센 글로벌리제이션의 이 역학들이 has the potential and the power to destabilize our societies.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안정을 해칠 어떤 힘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해서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옥스퍼드 대학의 어떤 교수가 The Butterfly Defect라고 하는 책에 대한 서평을 쓴 것에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한테 내용 처리가 좀 쉽게 안 되는 거는 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고요. 이제 글의 흐름이 이렇게 돼야 됐던 거는 다시 아까 말했듯이 먼저 글로벌리제이션의 장점, 그러나 존재하는 단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논하는 이 프로그램 혹은 책 제목,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책이라고는 알 수 없었으나 대문자로 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이제 고유명사다 이런 거는 좀 센스를 하셨어야 됐고, 그러면 그것이 이런 것을 해결한다 하고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혹은 책에 대한 좀 더 추가 설명 이렇게 배치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대명사 이시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연결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그래도 뭐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디귿 다음에 니은이 나온다. 요거 외에는 뚜렷하게 이제 리을과 기억의 배치가 어때야 되는가는 대명사 외에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센스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또 요구됐던 그런 문제다 싶습니다. 만만치 않았고요. 자, 뒤로 가보면 요거는 그나마 좀 쉬웠죠? 이것도 작년에 사회복지직에도 똑같은 내용의 글이 나왔는데 이제 bilingual 즉 이게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시다 보면은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글이에요. 앞부분을 보면 speaking two languages rather than just one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has obvious practical benefits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그래서 이제 분명히 뭐 practical한 benefits를 갖고 있다. 그거야 뭐 뻔하다. 여기 보면 이제 이 obvious라는 형용사는 뭐 되게 뻔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뻔한 얘기를 하려고 글을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뻔하게 프랙티컬한 혜택들이 있지만 자기는 뻔한 게 아닌 딴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이제 이런 걸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읽고 나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일반적이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문장에 되게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탁항을 벌써 보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게 두 개 있고 니은이 두 개 있고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이 굉장히 첫 문장에 되게 적합해 보였고요. 니은을 보면 Being bilingual, it turns out, makes you smarter. 이렇게 되면 아까 이 문장하고 비교할 때 아까는 practical benefits 이게 언어를 사용하면 취직도 잘 되고 또 뭐 거래도 잘 되고 뭐 이러는 것 말고 사실은 머리가 똑똑해진다. 이건 좀 새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얘기는 뒤로 빠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it can have a profound effect on your brain 이러면은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귿으로 시작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것이 profound한 효과를 당신의 뇌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말한 이 효과가 바로 뇌가 스마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읽고 나면 순서가 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억이 나와서 먼저 being bilingual, bilingualism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혜택이 있다. 그 다음에는 자, 리을에 보면 but in recent years 그러나 최근에 과학자들이 have begun to show that 뭘 보여주기 시작하냐면 the advantages of bilingualism are even more fundamental 심지어 더 근본적이다. 뭐보다냐면 being able to converse with a wider range of people 사람들 널리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으로 뇌를 만진다. 그래서 결국 더 똑똑해진다. 이런 흐름이 가야 되니까 여기 but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얘기 바로 다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펀더멘탈에 해당하는 뭐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얘기 다음에 그러나를 배치시킨 이쪽을 답을 해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죠? 다시 보면 먼저 이게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혜택이 있다. 니은으로 가면
잠깐만요. 니은하고 디귿하고 순서 어떻게 되겠나요? 리을. 잠깐. 리을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 되게 분명하죠. 자, 16번. 혹시라도 제가 답 2번. 그쵸, 그쵸? 아하.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이 나와야 되는 건 되게 분명하고 니은하고 디귿을 넣을 때 요 문장이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니은 리을이 말이 되는 거는 여기 이게 괜찮네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 이런 말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머리가 똑똑해진다라는 말 다음에 이 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디귿으로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시간은 44분. 17번. 아, 참. 이 문제를 제가 좀 낮에 일찌감치 해설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볼도록도 이제 눈치를 못 챘는데 좀 전에 그 정답 발표 나고 설명을 듣고 보니 그 출제자분들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상당히 매수 높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딱 꺾었습니다. 보면 내용이 가장 가까운 것을 했는데 그래 내용이 그 만만하게 보면 안 되었더라고요. 보면 행동을 잘하기 위해 한 사람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needs to determine 이라는 말은 되게 진지한 말이에요. 뭘 결정하냐면 어떤 행동을 이끄는 진술들이 사실이고 아니면 사실인 것 같거나 그리고 어떤 다음에 여기 말이 다 빠졌죠. Which action guiding statements are 이게 빠졌고 어떤 것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거짓일성 싶은지를 구분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 이제 글의 주제는 그러니까 action guiding statement 중에서 true인 것도 있고 false인 것도 있으니까 그걸 잘 분별하라 라고 주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선택항을 갈까 하다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이어서 또 글이 이렇게 아주 쉬워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좀 먼저 봤습니다. 뒤를 보면 여기 for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는 걸로 보아 얘는 전치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는 등위 접속사로 쓰였어요. 아까 말한 것의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it seems reasonable to suppose that 다음 같이 추정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A person who is acting in accordance with true statements and not the false ones likely to be true. 여기 이걸 제가 열심히 안 본 거예요. 이 구조를. 여기 잘 보면 이제 진짜일 것 같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인 진술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따르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되게 진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가짜인 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은 잘 될 거 아니에요? 뒤로 가보면 has more chance of reaching acceptable goals. 그러면 받아들여질 만한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보면 그러니까 맞는 진술을 따라하면은 acceptable goals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다. 이 글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 정신없는 가운데 이걸 꼼꼼하게 읽는다는 거는 뭐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선택항을 보면 선택항도 굉장히 길이도 있고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포인트를 표시해 보면 이래요. It can be unreliable. 다음은 좀 신뢰 가능하지 않다. 좀 불안하다. 뭐가 불안하냐면 to act in accordance with statements which are likely to be true. 이런데 여기서 likely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일 것 같은 행동에 따라서 그런 진술에 따라 행동하면 다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true인 것 같아.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어. 그러면 딱 믿어도 돼요. 가끔은 의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본문을 보면 여기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떠냐면 진실된 진술에 따라서 행동하거든요. 그릇된 행동, 그러니까 진실처럼 보이는 그릇된 행동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실처럼 보인다는 건 이게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면 아니면은 뭐 정부나 뭐 이렇게 프로파간다라 그러죠. 대중 선동용 말들이 광고나 선동용 말들이 겉으로 보면 되게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1번을 보면 이 말이 맞다고요. 다시 보면 아이고 잠깐만요. 예, 이 말을 다시 보면 여기 can be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다. It can be unreliable. 그러니까 딱 안심할 수 없을 수가 있다.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진실처럼 보이는 그런 진술에 따라 행동을 한다고 턱 믿어서는 안 된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맞는 거죠. 2번이 왜 틀리냐면 저도 이렇게 볼 때 acceptable results가 will be guaranteed 이 단어가 문제였어요. 보장이냐 이거죠. 보장. To a person acting on the ground of true statements. 그래서 진실된 말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대체로는 acceptable results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랬지. 그러니까 higher chance가 있다 그랬지. 보장이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립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답을 2번으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아직도 뭐 논란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시에서 잘못 표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번이 맞습니다. 아까 같은 설명에 의해서.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을 보면 뭐 이거는 좀 고려의 대상이 못 됐죠. 여기 보면 똑같이 어떤 상호 간의 의존성이 없다. 두 개는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파워도 500개 표제어인 상호 간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위험하다. 그것도 본문에 했었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3번과 4번은 이제 고려 대상이 전혀 안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매우 까다로운 문제 넘어가고 그 뒤로 가겠습니다. 시간은 49분. 빈칸. 이 문제는 그나마 좀 쉬웠고요. 뒤로 가보면 이 부분만 읽어도 답은 나오는 문제였어요. In the US there is no shortage of fresh thinking, debate and outrage. 하면 여기 이제 부족함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fresh thinking이나 debate 같은 거는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the paralysis is caused by something. 근데 여기 보면 paralysis란 단어를 사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했을 것 같고요. 파워드에 말씀드리지만 그 500개의 표제어, 500개 안에 이제 한 페이지 안에 500개가 다 집어넣어질 수 있는 표제어 안에 요 단어도 들어가 있고 요 단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다면 이게 이제 마비거든요. 마비가 꼼짝 못하는 상태는 무엇에 의하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컨센서스는 합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합의냐면 어떻게 문제들이 태클되어야 할지에 관한 합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합의가 없으니까 마비가 온다. 합의를 못하고 말만 하니까 꼼짝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단어를 알았다면. 그래서 다른 부분을 많이 읽어야 될 필요가 없고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말 답 3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20번 보죠. 이것도 이제 아이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이제 보면 this is a 이거는 어디에 나온 글이었냐면 찾아보니까 어떤 글, 그러니까 교수님이 봤을 만한 아마 그 당신이 갖고 계신 책에서 일부를 뽑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읽어보면 this is a being 해서 이 being을 존재라고 읽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존재인데 요것을 소유한 존재로 이해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유하다의 대상이 요겁니다. 어떠한 selfhood를 소유한 존재로 여겨진다 이랬어요. 그러면 selfhood가 뭐냐? 그러니까 selfhood 이렇게 붙었으니까 요 앞에 자아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말일 텐데 요만큼만 가지고는 뭐 전혀 생각이 안 되니까 앞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19세기 late 20th century America에서 20세기 말에 아마도 서양 전반적으로 human life는 is conceived in terms of a basic unit 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단위로 여겨졌다. autonomous, 자율적이고 free하고 self-determining,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에 대한 강조. 서양에 있는, 특히 미국 사회에 있는 개인에 대한 강조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찾아냈을 겁니다. 그다음, 그럼 this is a being 할 때 여기 this라는 대명사가 뭐냐? 이게 개인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개인에 대한 설명인데 개인이란 어떤 존재냐면 개인이란 요거를 소유한 존재다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뭘 소유하냐면 어떠한 selfhood를 소유했다는데 여기 수식하는 말 형용사가 selfhood를 수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느냐. 뒤를 보면 an inner entity 이러는데 entity라는 말 이게 빈과 동의어인 그 존재라는 말이 어려우셨을 거고 known through a series of sense of immediacy and plentitude and constituted above all by a self-aware consciousness and an executive will. 그래서 뭐 읽긴 읽어도 무슨 말인지 그렇죠? 예. 선택하는 이제 보면 communal, connected, 또 individual, 그다음에 individual, undivided 이렇게 나올 때 답을 3번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답은 이 undivided가 답이죠. 왜냐하면은 아까 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이 서양 사회에서 개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개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의 어떤 integrally,
인티그레이션 통합된 자아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아까 말했던 이 베이직 유닛 하나의 단위로서 개인 전체가 하나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쪼개어지지 않는다 하는 어떤 전일체다. 개인이 전일체다. 이런 약간 철학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게 베이직 유닛이다. 또 이 자아는 나뉘어져 이제 흩어져 있지 않다. 그런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글은 그러니까 서양에서 개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개인이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존재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 그 정도 설명드릴게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셰익스피어 이야기고 뭐 빈칸 근처를 보면 이제 as an actor, playwright and a partner in a leading acting company에서 셰익스피어가 배우이기도 했고 이제 그 희곡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연극단 여기서 컴퍼니는 단을 말해요. 연극단에 이제 파트너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는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뭐를 넣고 fans of Shakespeare 셰익스피어의 팬들이 상상했고 또 상상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상상을 하는데 according to their own taste에서 자기 취향에 맞게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Just as we see with the 19th century portrait of Shakespeare 해서 그러니까 19세기에 셰익스피어를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자기 부인을 그러니까 뭐 this page top 그러니까 아마 책의 일부인 거죠. 그 꼭대기에서 보면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우우하면서 야유를 하고 있는 셰익스피어를 상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셰익스피어를 상상했다라는 말이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의 포인트는 팬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여기 들어갈 말이 뭔지 이제 알 수가 없어서 그래 마지막이니까 앞부분하고 맞춰보기 위해 여기를 읽었어요. 그러면 Since William Shakespeare lived more than 400 years ago 굉장히 오래전이고 and many records from that time are lost or never existed in the first place. 뭐 상실이 되기도 했고 또 아예 존재를 하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We don't know everything about his life 해서 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모르는 게 많다. 이걸로 시작을 했죠. 그 다음 선택항을 보면 첫 번째 Even without knowing everything about his life 여기서 이제 이 이분의 역할 자 그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않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알지 않는데도 여기겠죠. 그 다음에 2번에 Because we know everything about him 이건 아무도 답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Because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him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 Even though he was our contemporary poet 하면은 contemporary 파워드 500개 표제어인 동시대라는 말인데 뭐 셰익스피어는 400년 전이니까 전혀 동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2번과 4번을 빼고 1번과 3번을 남긴 다음에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20번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잘 판단을 하는 정신력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제 결국 만약에 새로 잘 생각했다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상상은 한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한다. 이건 좀 연결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글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를 이해한다거나 혹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 상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러나 사실은 되게 적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것이지 이해가 안 돼서 상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because라고 한 종속 접속사는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에 대한 원인은 아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너무 좀 어이가 없게 너무 좀 아유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런 생각 들고 제가 옛날에 그 99년부터 2003년 정도까지 신림동의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그런 5급 시험, 뭐 그 변리사, 세무사 뭐 이런 그 자격증 시험 이런 거 한 번에 40문제 보는 진짜 어려운 문제 보는 학생들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그때 봤던 문제 같은 느낌이 그런 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해도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제깍 납득이 된다기보다는 뭐지 이렇게 되는. 아이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잘 추스려야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워낙 인기 있는 직종이니까 그게 이렇게 쉽게 얻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